여기서 사람들 다니는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길을 막았다면 미안해요, 아가씨. 이러니까 시장 냄새가 안 빠지죠?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날 그 골목에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말 한마디가 있었다. 시장에서만 있으니까 감이 없으시죠? 어르신이 대체 뭘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여자는 몰랐다. 자신이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300억 자산가이자 시할머니가 될 것이라는 걸 모른 채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마는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오전 축축한 안개가 골목 사이를 감싸고 있는 시장 입구. 김미숙 할머니는 늘 그렇듯 묵직한 바퀴 달린 청소 수레를 끌며 하나하나 가게 앞 낙엽과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다. 낡은 고무장갑과 푸석해진 앞치마, 세탁이 바랜 작업복은 오래된 시장의 풍경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언뜻 보면 그냥 시장 청소 아주머니라 불리는 모습이었지만 이 골목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안다. 이 상가 절반이 김미숙 할머니 소유라는 걸. 그녀는 1970년대 지금 이 자리에 허허벌판이던 땅 한 귀퉁이를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고 한 평, 두 평 땅을 조금씩 사 모으며 평생을 시장과 함께 버텨냈다. IMF도 경기 침체도 코로나도 김미숙은 묵묵히 견뎠다. 언젠가 이 시장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부동산 대박이 난 지금도 여전히 물티슈 한 장도 아껴 쓰며 쓰레기 봉투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저 김씨 할머니 아직도 혼자 청소를 다 하시네. 저 정도 되면 일꾼 몇 명 둘 법도 안 돼. 성미가 저런다니까. 월세도 잘 안 올리고 장사 안 되는 집엔 한두 달 그냥 넘어가 주시고. 건물주가 맞긴 맞다니까. 요즘 그런 사람 또 있을까? 그냥 시장 할매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김미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바닥을 쓸며 문틀에 걸린 먼지를 닦고 옆집 반찬 가게 앞 비닐을 걷어내는 그 손길은 마치 자식 얼굴을 닦아주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녀에겐 이 시장이 곧 삶이고 가족이며 자존심이었다. 그런 평화로운 흐름을 깨는 듯 시장 입구에서부터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반듯한 코트, 고급스러운 핸드백,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씩씩하게 걸어오는 젊은 여자가 보였다. 짙은 립스틱과 정돈된 말투, 그녀의 걸음에서는 자신감이 넘쳤고 시장이라는 공간과는 이질적인 세련됨이 느껴졌다. 엄마, 나 시장 왔어. 냄새 진짜. 나 이런 데 진짜 싫어하잖아. 얼른 반찬만 챙겨서 갈게. 오늘 시댁에 인사 가야 하는 날이라. 그 집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일단 정우 씨는 괜찮으니까 그냥 넘길 거야. 뭐 결혼은 결국 조건이지. 사랑은 환상일 뿐이잖아. 엄마, 나 진짜 이 결혼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거니까 걱정 마. 그녀의 이름은 한설인.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이제는 상류층과의 결혼으로 인생 2막을 열겠다는 다짐으로 꽉 찬 여자.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심코 지나친 할머니가 오늘 저녁 예비시댁에서 마주하게 될 그 김미숙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기요. 여기 좀 치워주시겠어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요즘엔 위생도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저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라고요. 중요한 날인데 미안해요. 그럼 더 조심히 다니세요. 설이는 인사도 없이 구두굽을 꺾으며 지나갔다. 김미숙은 다시 손에 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젖은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익숙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그날 아침 김미숙의 가슴 한켠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그날 저녁 김미숙은 자신의 손자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마주하게 된다. 낯설지 않은 얼굴,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아침의 그 장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한설이는 정우의 안내를 받아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다. 전원주택처럼 아담한 외형이었지만 오래된 대문과 정원에 심어진 감나무, 담벼락의 이끼 자국은 그 집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버텨왔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고급 아파트나 세련된 빌라를 상상했던 그녀에게는 다소 촌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이었다. 구두굽이 푹 꺼진 흙길 위에서 한설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앞서 걷는 정우를 따라갔다. 우리 이사하면 인테리어는 좀 바꿔야겠네. 너무 옛날 느낌이야. 현관문이 열리고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정갈하게 정돈된 방, 손으로 짠 듯한 뜨개질 방석,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순간 소파에 앉아 차를 따르던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한설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낮에 시장에서 마주친 그 청소부 할머니가 지금 이 집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가 늘 말씀하신 할머니 맞으시죠? 김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엔 전혀 긴장도 없었고 오히려 오랜만에 가족을 맞이하는 여유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하찮게 대하던 이 여인이 바로 손자의 예비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부드럽게 설인을 바라봤다. 그래.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먼 길이었을 텐데. 고생했지? 설이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설마 진짜 그 청소부 할머니가 이 집 할머니일 리가 없어. 같은 동네 사람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김미숙의 눈빛은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도 꿰뚫어 볼 듯 깊었다. 할머니, 설인이에요. 예쁘죠? 방송국에서 일할 땐 뉴스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김미숙이 설인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그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고 마치 이미 나를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듯 긴장했지만 곧 이어진 김미숙의 말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다. 낯이 익은 얼굴이라 반갑구먼. 오늘 시장에서 본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이는 머릿속으로 온갖 장면을 떠올렸다. 오늘 시장에서 엄마 가게 들렸다가 어떤 청소부 할머니에게 무심코 했던 그 말.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치우세요. 그 한마디가 지금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맞이하는 시댁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마 비슷한 분이셨나 봐요. 저는 시장에 잘 안 가서요. 김미숙은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설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낯설고 불편해졌으며 정우가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이 그 불안함은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설이는 우연히 다시 찾은 엄마의 반찬 가게에서 또 한 번 김미숙과 마주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 결정적 상처를 안겨주는 순간이 된다. 다음 날 아침 한설이는 잠깐 짬이 난 틈을 타 친정 엄마의 반찬 가게에 들렀다. 시장 중앙 골목에 위치한 진미 찬방은 동네에서는 꽤나 잘 알려진 가게였고 매일 아침부터 줄이 늘어설 만큼 단골 손님도 많았다. 하지만 설인에게는 이 시장도 가게도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성가신 듯 구두 소리를 퉁퉁 울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앞치마를 두른 엄마는 조기조림을 다듬고 있었고 가게 한쪽에서는 김미숙 할머니가 반찬 가게 주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리는 김미숙을 보자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가 어제 시댁에서 만난 그 할머니라는 걸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나 오늘 또 시댁 가야 돼. 근데 진짜 그 집은 뭐랄까. 너무 소박해서 좀 놀랐어. 물론 사람은 착한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사랑만 가지고 결혼해선 안 되잖아. 안정적인 재산은 기본이어야지. 나도 이제 평생 고생하고 싶진 않거든. 가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김미숙은 조용히 들고 있던 깻잎통을 내려놓았다. 표정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서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돌처럼 그녀의 가슴에 떨어지는 듯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정우 씨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운 좋은 거지 뭐. 우리 쪽도 방송국 인맥도 많고 인물도 되고. 근데 솔직히 시댁 재산은 좀 기대 이하야. 할머니가 땅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 그 순간 김미숙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시장의 절반, 지금 서린이 서 있는 이 가게의 건물, 그리고 그 엄마가 벌써 15년째 장사하고 있는 이 자리가 모두 자신의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서린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이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결혼은 조건도 중요하지만 댐댐이가 먼저란다. 엄마는 몰라서 그래. 요즘은 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는 이 결혼으로 내 인생 바꿀 거야. 이제는 이렇게 장사하는 집안 말고 진짜 윗집안이랑 연결돼야 한다고. 김미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린의 등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반찬가게 주인에게 월세 계산서를 건넨 뒤 항상 하던 것처럼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신 따님에게는 맛있는 반찬 좀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선 그녀의 뒷모습은 묘하게 무겁고 쓸쓸해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반찬가게 주인은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 가게 벌써 없어졌을 거야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서리는 정우에게 처음으로 너희 집 할머니 혹시 시장에서 청소일도 하셔? 그리고 정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다. 응, 우리 할머니 그 건물들 전부 본인이 관리하셔. 거기 너희 엄마 가게 건물도 할머니 거야. 몰랐어?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집 재산은 기대 이하야. 이제는 이렇게 장사하는 집안 말고 정우 씨가 운이 좋은 거지.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스스로 판 함정에 자신이 직접 빠져들고 있었다는 걸. 서리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을 잃었다. 정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우리 할머니가 너희 엄마 가게 건물주야는 서린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갑자기 복잡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날 시장에서 마주쳤던 그 할머니, 시댁에서 마주쳤던 할머니,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월세를 그냥 넘기자고 말했던 그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그 순간 서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했던 말, 그날 엄마 앞에서 툭툭 내뱉었던 모든 속내가 전부 그 할머니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아직 몰라. 설마 그걸로 날 싫어하시겠어? 이 정도 말은 누구나 하잖아. 괜찮을 거야. 다음 날 김미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정우야, 이번 주말에 시장에서 자선 행사 열기로 했지? 서린이도 같이 오면 좋겠구나. 가게 도와줄 손이 좀 부족하거든. 정우는 망설임 없이 서린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서린 역시 도와드릴게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검은 속내와 연출된 미소가 섞여 있었다. 김미숙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행사 당일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김미숙은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 반찬 나눔 행사와 중고 물품 바자회를 준비해 두었고 서리는 얇은 셔츠에 어색한 앞치마를 두르고 나물 무침 봉사를 시작했다. 몇 시간 뒤 김미숙은 서린을 조용히 불렀다. 이 가게들 중에 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니? 어떤 공간에서 너가 살아도 좋겠다 싶은 곳 말이야. 저는 사실 고급 빌라 같은 데가 좋긴 한데요. 이런 데도 정겹긴 하네요. 뭐 익숙해지면 살 수 있겠죠? 근데 할머니, 이 시장도 전체 다 개발된다던데요? 건물값 꽤 오르겠어요. 김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리 서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만약 정우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다 잃는다면 그래도 너 정우 옆에 남아있을 수 있겠니? 그 질문은 예고 없이 떨어진 돌처럼 서린의 가슴을 눌러왔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억지로 끌어낸 미소. 서린은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할 말을 꺼냈다. 그럼요. 저는 정우 씨만 있으면 돼요. 전 사랑을 믿기 때문에요. 김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그녀는 느꼈다. 서린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 미소 속엔 계산이 있었고 눈빛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김미숙은 정우 몰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유언장 수정 요청서를 꺼낸다. 서린이 진짜 정우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결정의 시간이 시작되려 한다. 김미숙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정우가 어른이 되고 어느 날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물려줄지, 무엇보다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안심이 될지를 자식처럼 키운 손자이기에 그 곁에 설 사람만큼은 단지 젊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삶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랐다. 법무사 사무실의 회색벽 앞에서 김미숙은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 초안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펜으로 날짜와 일부 내용을 고쳐 적기 시작했다. 사람 마음은 늘 바뀌기 마련이지요. 그래도 마지막은 좀 더 확신이 있어야겠어요. 김미숙은 문득 오래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그 조용한 안에 사람을 품는 힘이 있어. 그 말이 요즘 부쩍 다시 마음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서 김미숙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서리는 개인 일정이라며 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김미숙이 직접 담근 나박김치와 코다리 조림이 놓였고 정우는 오랜만에 어릴 적 맛을 되새기듯 밥을 말아 먹었다. 할머니, 요즘도 장사 잘 돼요? 시장에 나가시면 다들 엄청 좋아하시죠? 글쎄, 내가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오래 보고 지켜보니까 다들 사람 대하듯 해주는 거지. 사람도 오래 봐야 진짜가 보여. 정우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역시 할머니답다는 미소만 지었다. 그 순간 김미숙은 확신했다. 정우는 변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고닫으며 그 곁에 설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시각 서리는 시장 근처 카페에서 친구와 만나 있었다. 테이블 위엔 고급 커피와 최신 휴대폰, 서리는 핸드백에서 나온 청첩장을 꺼내며 이런 말을 했다. 이번 결혼식 좀 품격 있게 가고 싶어. 그쪽 집은 너무 소박해서 걱정이야. 식장도 내다 고르고 드레스도 최고급으로 해야지. 근데 그 집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 그래서 확실히 잡아야 해. 할머니는 땅이 많다니까. 결혼만 잘하면 나중에 다 우리 거 되는 거잖아. 그리고 며칠 뒤 김미숙은 우연히 한 시장 아주머니를 통해 서린이 친구에게 했던 이 말들을 전해 들었다. 사람 입은 무겁게 닫아도 세상 말은 어딘가로 흘러나오는 법이었다. 김미숙은 손에 쥔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한 줄 한 줄.
그 안에 적힌 숫자와 이름을 바라보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재산은 줄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대신 줄 수 없다. 그 마음이 없는 자에겐 이 모든 게 짐이 될 뿐이다. 그리고 김미숙은 정우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적힌 주소 하나와 날짜,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 그날 그곳에서 진짜 사람을 보여줘. 그것은 마지막 결정의 자리를 의미했다. 그리고 정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쪽지를 손에 쥐었다. 주말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우는 김미숙 할머니가 건넨 쪽지를 손에 쥔 채 서린과 함께 시장 쪽으로 향했다. 그 쪽지엔 단 한 줄 12시 중앙시장 2번 출입구 건물 앞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린은 그 주소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시장. 또 시장이에요? 이젠 정말 이런 데 오기 싫은데 냄새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정우는 곤란한 듯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직접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 중요한 날이라니까 그냥 따라가자. 정확히 정오 시장 골목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앞에 김미숙 할머니가 서 있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하나의 키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긴 내가 처음 가진 건물이야. 33세 남편이 떠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 건물에서 시작했지. 매일 새벽에 청소하고 물건 나르고 혼자 살림하며 지켜낸 자리야. 서리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근데 이런데 아직도 새 놓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원하면 이 건물 한 칸을 직접 꾸려볼 수 있도록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3달 동안 이곳을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루에 적어도 30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 냄새가 어떤 건지 직접 느껴보라는 의미야. 제가요? 저는 이런 일 해본 적도 없고 방송일만 하다가 이제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걸 갑자기요? 김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더 이상 농담도 시험도 아닌 결정의 시기가 왔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정우 옆에 서고 싶다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삶의 냄새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그게 없는 사람에겐 이 집안 문을 열 수 없다고 생각해. 정우는 당황한 듯 김미숙을 바라보았고 서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할머니, 저 정우 씨랑 결혼하러 온 거지. 시장 일을 배우러 온 거 아니라고요. 저 아나운서 출신이라고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정우의 얼굴엔 실망이 스치고 김미숙의 눈빛은 잠시 떨렸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알았네. 자기 자존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서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너 내 할머니가 청소하시던 모습 보고 뭐라고 했었지? 그때 그냥 스쳐들었는데 기억 안 나? 서린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순간 그녀의 말과 행동이 모두 시험지가 되어 할머니의 눈앞에 제출되고 있었단 걸. 김미숙은 건물 키를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정우는 그 키를 주워들며 서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사랑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마지막 믿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김미숙은 한 통의 편지를 서린에게 전달한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가족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담겨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린은 그날 시장에서 돌아온 이후로 정우와의 연락도 김미숙의 말도 아무것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했고 억울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험당했다는 기분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어쩐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어느 날
엄마 가게에 들른 서리는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고풍스러운 편지지에 또박또박한 붓펜 글씨, 봉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서린 양에게 김미숙.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 하나하나에 시간이 묻어 있었다. 설이나 다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때론 자기 마음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도 한단다. 나는 너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고 있었어. 돈을 보고 온 거니? 나는 질문을 하지 않을게. 다만 그 눈빛 속에 정우는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란다. 나는 평생을 청소하며 물건을 나르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단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익혔지. 너의 말투, 너의 표정, 너의 침묵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설인이 너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한 번쯤은 묻고 싶었어. 진짜 너의 마음은 어떤지, 정우를 사랑하긴 하는 건지, 그리고 너의 인생을 누군가의 재산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꾸려갈 생각이 있는 건지. 이 편지를 받고도 마음이 다치면 나는 그걸로 충분히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 마음이 움직인다면 이번 주 일요일 아침 7시 시장 입구로 와줘. 너에게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 날이니까. 서리는 편지를 읽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평소 같았으면 구겨버렸을 편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단 한 줄, 단 한 글자도 놓칠 수 없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사람은 품을 줄 알아야 한다. 그날 밤 서리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명품 백, 가지런한 머리, 자신만만했던 말투 속에 숨겨진 어리석은 탐욕과 두려움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한편 정우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린이 편지를 읽었는지, 그날 아침 시장에 나올 것 같냐고. 김미숙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설인이 선택할 일이야.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지 어른이 끌고 갈 수는 없단다. 그리고 그 일요일 아침이 찾아왔다. 시장에선 이미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고 김미숙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른 채 반찬 나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미숙이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자르고 있을 때 누군가 시장 입구에서 그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흰 셔츠, 바지,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얼굴,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 깎듯 묶은 머리. 그 여자는 김미숙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날 서리는 변하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 시장 골목은 여느 날보다 일찍 활기를 띠었다. 여기저기서 테이블이 놓이고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상인들은 시장 어귀에서 장사보다 더 소중한 사람 냄새 나는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김미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지게차 위 박스를 정리하고 시장 입구에 놓인 파라솔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며 누가 봐도 주최자보다는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역시 김씨 할머니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제가 시댁 며느리라며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 오늘도 안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그때였다. 시장의 입구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한 여자가 있었다. 화려한 코트도 굽 높은 구두도 없었다. 흰색 셔츠에 발목까지 오는 면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양손엔 큰 보온통과 창기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도와드리러 왔어요. 괜찮다면 저도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어요. 김미숙은 반찬통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서린의 손에 들린 보온통을 받아들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눈빛엔 여전히 의심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아주 조그만 따뜻함의 불씨도 깃들어 있었다. 서리는 그날 처음으로 시장 안을 걷기 시작했다. 조기 손질, 나물 무침, 김밥 말기, 설거지, 쓰레기 분리까지.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동작에 어색하게 웃으며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제가 잘 못하면 말씀 주세요라고 인사했다. 처음엔 다들 무표정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어이구, 아가씨 손끝이 곱네. 이거 좀 갖다 줘봐요. 하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오전 내내 서린을 지켜보던 정우는 말없이 김미숙 옆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서린이,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에요. 그래 사람이 진심을 담으면 그 얼굴부터 바뀌는 거야. 그녀는 여전히 속단하지 않았다. 한 번의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기에 그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서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서린은 처음으로 남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눈빛엔 어제까지는 없던 작은 흔들림과 진심이 있었다. 김을 손질하던 중 손에 살짝 상처가 났다. 놀란 서린은 손을 감싸며 잠시 멈췄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소독약을 가져와 손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괜찮아요. 원래 다들 이렇게 일하세요? 라고 물었고 그 말에 아주머니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했지. 근데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야. 라고 웃어주었다. 대단하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깊이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다. 김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사람이란 게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날 밤 김미숙은 다시 유언장을 꺼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 앞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하루를 가득 채운 시장의 소음이 가라앉고 노을이 시장 건물 지붕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서리는 반찬가게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등엔 작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앞치마엔 김치국물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힘들긴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가볍고 편하네. 그 시각 정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김미숙의 작은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그 위에 얹혀있던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엔 단정한 글씨로 정우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종이의 끝엔 손때가 묻어 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정우야, 너는 어려서부터 늘 착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고집보단 이해하려는 눈빛이 먼저였지. 그런 너가 커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나는 늘 궁금했단다. 그 사람이 너를 위할 수 있을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너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야. 서린이란 아가씨,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에서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눈빛을 봤단다. 그래서 내 결정을 너에게 맡기고 싶어. 내가 가진 건물, 땅, 돈, 결국 그건 살아있는 동안의 도구일 뿐이지. 진짜 유산은 사람을 보는 눈이란다. 너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따라가마. 정우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엔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고 무겁게 느껴졌던 어깨 위 무언가가 서서히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리는 오래간만에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설이나 사람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마음으로 증명해야 돼. 너가 어떤 마음으로 정우 옆에 서고 싶은지 이젠 너도 알겠지?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가방 속에서 하나의 편지지를 꺼냈다. 그 위에 펜을 들고 몇 번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조심스레 글을 적어 내려갔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비췄고 김미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서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채 한 장의 편지를 건넸다. 저도 할머니께 편지를 써보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미숙은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편지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쓰는 거래. 고맙네. 이제 내 차례인가 보군. 그날 저녁 김미숙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유 원장 최종본을 인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기재 결정을 내릴 시간이에요. 그날 오후 김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탁자 위에는 유 원장 최종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래전부터 손수 기록해온 부동산 목록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다. 건물만 12채, 오피스텔 8채, 그리고 상가를 포함한 토지 증서들. 그 모든 종이들 위에 김미숙의 손이 마지막 사인을 남겼다. 사람은 죽을 땐 한 줌의 재로 변하지만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남기느냐가 다르지요. 난 내 재산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삶을 맡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서류가 봉인되었고 김미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으로 서린에게 진짜 선택의 기회를 건네주는 것뿐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지던 시간 김미숙은 식탁에 앉아 정우와 서린을 마주했다. 정우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서린은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듣기만 해줬으면 좋겠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33,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부터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시장 청소부터 시작했던 이야기. 밤새 신문 돌리고 새벽에 가게 문 열고 단 한 번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모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정우가 나에게 마지막 남은 사람이지? 나는 정우 옆에 누가 서 있을지를 평생의 마지막 선택으로 남기고 싶었네. 그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 안엔 유산에 관한 서류, 그리고 시장 중심에 새로 짓는 상가 한 칸의 명예 변경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이 서류를 받을 사람은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가족을 내 일처럼 받아들일 사람이어야 해. 그게 아니라면 이 서류는 그냥 폐지야.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할머니, 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우 씨가 가진 게 부럽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정우 씨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 말엔 눈물이 섞여 있었고 김미숙은 조용히 서린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심이라면 앞으로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게 될 거야. 그걸 내가 지켜보겠네? 김미숙은 봉투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서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엔 아직도 시장에서 남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 마음에는 조금씩 쌓인 변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김미숙이 없는 사이 서린은 그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김미숙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서린과 김미숙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서린의 손, 그리고 그 표정을 바라보는 김미숙의 눈빛. 모든 것을 결정지을 단 한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김미숙은 언제나처럼 묵묵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거실 한복판에 서린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멈춰선 모습은 그녀의 눈빛을 잠시 흔들리게 만들었다. 봉투는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했고 서린의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것도 알아챘다. 서린은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다. 저 그냥 한번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서요. 근데 열지는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김미숙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시청자라면 숨을 멈추고 바라볼 그 정적 속에서 두 여자의 마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봉투를 그냥 두는 건 사람 위에 놓은 거니까. 서린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스스로 감춰왔던 진심을 단단한 목소리로 꺼내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사실 많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엔 정우 씨가 가진 환경이 좋았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 제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서 할머니가 그 많은 걸 다 혼자 감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사람 도와주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철없고 비겁했는지 깨달았어요. 저 바뀌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우 씨를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냥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말없이 그 말을 듣고 있던 김미숙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정우가 퇴근 후 집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공간에 정우의 웃음이 아닌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는 상황을 파악하듯 서린과 김미숙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 하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얘기하고 있었지. 정우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머니의 말투가 어딘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서린이 눈물을 훔치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에서 무언가 변화의 기운을 읽었다. 그날 밤 김미숙은 손수 준비한 된장찌개를 작은 상에 올려 서린 앞에 놓았다. 서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이 찌개를 내 앞에 내밀었지. 나는 그때 알았어. 말보다 더 강한 용서는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걸. 서린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그날 밤 김미숙은 정우에게 오래된 금고 하나를 열어 작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엔 유산 관련 문서와 함께 김미숙의 손으로 적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이 모든 건 정말 지켜낼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마침내 김미숙의 마지막 결심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한 빗소리 사이로 김미숙은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거기엔 땅 문서도 건물 등기증도 있었지만 그녀가 가장 천천히 꺼내든 건 노란빛이 도는 편지지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김미숙,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웃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그해 겨울, 김미숙은 처음으로 이 시장 골목의 청소를 시작했다. 차디찬 바닥을 매일 쓸며 사람들의 발끝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녀는 재산이 아니라 가치라는 걸 쌓아왔던 것이다. 이걸 지킨다고 올해도 버텼구나. 그날 저녁 김미숙은 정우와 서린을 식탁에 앉혔다. 앞에 놓인 건 보자기로 곱게 싼 작은 상자 하나였다. 그 안엔 유언장 원본, 재산 분배 서류, 그리고 3장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내 전부야. 땅도, 건물도, 돈도 여기 있어. 하지만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그게 아니란다. 그녀는 서린에게 첫 번째 편지를 건넸다. 편지 속엔 이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가게 하나하나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지나온 시간, 그리고 그녀가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 이 시장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구체적인 단어들로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진 땅보다 이 사람들을 지키는 마음이 더 크단 걸 알아줬으면 해. 서리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김미숙을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알겠어요.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땅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품는 법이요. 정우에겐 김미숙이 직접 쓴 두 번째 편지가 전달되었다. 거기엔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가족이 사라지고 자식이 떠나고 그 손자를 혼자 키우면서 김미숙이 버티고 살아낸 시간의 깊이, 그리고 그 속에서 정우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적어두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요. 세 번째 편지는 아무도 받지 않은 채 식탁 위에 올려졌다. 그 편지는 이 집에, 이 삶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쓰인 것이었다. 내가 가진 건 다 줘도 돼. 단 한 가지 사람의 진심만은 거짓으로 받지 마라. 며칠 뒤 시장의 간판이 새로 바뀌었다. 김미숙 상가라는 이름 대신 서로상회라는 간판이 걸렸고, 서리는 매일 아침 청소 도구를 챙겨 골목길을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소박했고 사람들과의 인사도 이제 자연스러웠다. 이제 진짜 김씨 할머니 같네, 아가씨. 이제야 저도 이 시장 식구 같아요. 그날 밤 김미숙은 조용히 손수건 하나를 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퍼져 있었고 창밖에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다. 사람이 남기는 건 결국 마음이다. 돈도 땅도 결국은 사람한테서 온다. 그녀는 그렇게 진짜 유산을 남기고 있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골목을 가로지르는 볕은 예전보다도 더 따스해졌다. 김미숙은 더 이상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돌지 않았다. 이제는 가끔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서리는 매일 오전 7시면 시장을 돌며 인사부터 시작했다. 반찬가게 앞에서 아주머니에게 인사하고 두부가게 앞에 놓인 상자를 옮겨주며 그녀의 일상엔 진짜 사람 냄새가 배어가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도 시장 돌고 오셨어요? 여긴 제가 맡을게요. 이제 제 구역이잖아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장 식구가 다 됐구나. 김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믿기까지 걸린 시간, 상처를 꺼내기까지 걸린 세월, 그리고 진심 하나로 마음을 열기까지의 여정. 그 모든 것들이 서린의 눈빛 하나에, 그녀의 손끝에 조용히 녹아 있었다. 정우와 서린은 이제 함께 이 시장을 자주 걷는다. 가끔은 김미숙의 뒤를 따르고 가끔은 앞장서 걷는다. 둘의 손은 꼭 맞닿아 있었고 표정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김미숙은 서린의 가방에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넣었다. 그 안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미래를 함께 살아주겠다는 뜻이란다. 김미숙은 시장의 이름도 바꾸지 않았다. 건물들의 간판도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졌다. 누구보다 조용히 따뜻하게 한 사람의 진심이 이 시장 전체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해질 무렵 김미숙은 천천히 시장 끝자락으로 걸어갔다. 거기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작은 철문 가게가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 선 김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 잘 살았지요? 사람이 남기는 것은 결국 재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남기는 건 살아온 방식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준 진심이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새겨진 한 장의 미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남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유산이 된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